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11번 의사소통이랑 비슷하죠. 예, 여기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금방 끝납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가지고요. 자, 1번. 일제는 무궁화 말살을 위해서 캐도록 유도했다. 사랑은 강탈하는 자연이 시들해졌다. 뭐 아니겠죠. 최초원의 국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신라를 근화향으로 표기했다. 가장 오래된 기록 찾으면 되겠고요. 무궁화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단체와 학교는요, 벚꽃을 결의의 상징물로 사용했다. 결의라는 단어 찾으면 될 것 같고요. 5번, 시국 강연에 스카프 무궁화, 월계수로 대체했다. 자, 올라갑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산해경입니다. 예, 틀렸고요. 여기 3번 틀렸고. 뭐 이건 산해경에 대한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가부개혁 이후 민중은 민중의 꽃으로 인식을 했다. 후에도 사랑은 더 깊어졌다. 2번 틀렸고. 말살화를 했습니다. 말살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게 상을 줬대요. 캐온 학생에게 상을 줬다. 그 자리에 벚꽃을 심었다라고 합니다. 이 유도했다라는 얘기 맞죠? 예, 상을 줬다고 하는 게 이제 유도한 거잖아요. 정답 1번이 되는 거고요. 결의 상징은 여기 나오죠. 무궁화 여전히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카프랑 월계수 대체하고 이 두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예, 두 개 다 틀렸습니다. 자, 다음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 먼저 볼까요? 왕의 죽음과 관련된 장소에는요, 1월 오봉도를 배치하지 않았다. 1월 오봉도가 다 있는 걸 보면 이게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 여기에서는 해가 달보다 오른쪽에 있었다. 왕비 세자도 사용됐다. 5개의 삼보울이 왕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자, 올라갑니다. 1월 오봉도는요, 상징하는 삼라만상과 음양오행의 원리를 시각화한 것이다. 각각 조선의 왕이 통치하는 대상과 치세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응축한 것이기도 하다. 5개의 산봉우리는 통치하는 대상을 나타냈다고 하죠. 리을 틀렸습니다. 날려주고요. 자, 조선 후기 대다수의 이거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니은이 지금 나오겠네요. 그죠? 어쩌고저쩌고 해는 오른편에 위치한 사이의 하늘의 다른 왼편이라고 하니까요. 해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니은 맞습니다. 어차피 니은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볼 필요는 없었겠네요. 어쨌든 계속 보면요. 여기까지 다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을 해준 거고요. 예,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정전뿐만 아니라 어자 배설 왕이 죽고 나면 여기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 기억 틀렸습니다. 디귿만 검증을 하면 되고요. 쭉 읽다 보면 즉 왕의 존재를 지시하는 동시에 왕만이 전유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왕비나 세자 안 되겠죠. 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단을 표시한 기호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면요. 기단, 기단, 기단 이렇게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알파벳들을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민경채 문제들 칭찬할 때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칙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그냥 기단 어떻게 나눠져 있다는 건데 대충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해양성은 M, 대륙성은 C를 씁니다. 이어서 그 다음 글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는 M이나 C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만큼 규칙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문단이 이제 각각 시베리아, 북태평양, 오호츠크의 기단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베리아 기단 나오죠. 우리나라 지표면보다 차가운 대륙성 한대 기단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대륙성이니까 첫 글자는 C여야 하고요. 보면은 CPK로 다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북태평양은 어디 나와 있죠? 예, 여기 있네요.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열대 기단이라고 하네요. 이 북태평양 보면 TW는 다 똑같기 때문에 M이냐 C냐만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대륙인지 해양인지. 근데 북태평양이잖아요. 북태평양. 태평양이면은 해양성 기단이겠죠. M이 되는 거고. 자, 오호츠크에는 그러면 가운데 T냐 P냐만 중요합니다. T랑 P는 뭐예요? 한대 기단이냐? 그 다음에 열대 기단이냐? 요 두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호츠크의 기단은 뭐예요? 한대 기단이라고 하니까 한대 기단은 P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문단의 기준들을 봐보세요. 기단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문단은 규칙이죠. 세 번째 문단은 이 각각의 보기에 나온 이 세 기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C랑 M 차이만 있고요. 북태평양은 1번 없다 치고 C냐 M이냐, 그죠? 오호츠크에는 T냐 P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됐습니다.
키워드 매치만 시켜주면 금방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7급이랑 민경채 다 해서 제가 2015년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약 225문제 하고 이제 226문제째부터가 이제 2015년 건데, 이 정도 하셨으면 제가 풀이하는 이 방식 어느 정도 따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를 연습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4번이고요. 요것도 간단합니다. 유형 근무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자, 갑은요, 유형 근무제 신청을 할 건데요. 원격 근무보다는 사무실에 출근을 한답니다.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 지킬 거고요. 이틀은 7시에서 12시간씩 근무를 할 거고요. 자, 이거 모르시면 틀립니다. 여기서 사흘 뭐예요? 3일 말하는 거예요. 사흘은 3일입니다. 그러면 4일은 뭐예요? 나흘이 되는 거죠.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무일 수 합치면 6일인데요.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5일 맞아요. 5일을 일하고 이틀은 12시간, 나머지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근무 시간 선택, 시차 출퇴근, 시간제, 집약, 재택인데요. 원격 근무보다는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하니까 재택은 나가리죠. 자, 봅시다. 유형 근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시간 근무제는 40시간보다 짧게 근무를 하는 건데요. 40시간 지킨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고요. 탄력 근무는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형은 1일 8시간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지금 12시간 5, 6시간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무 시간 선택형은 주 5일을 준수한다.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1일 최대는 12시간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집약 근무형 바로 나오죠. 1일 8시간의 근무 구애받지 않으며 주 3.5에서 4일만을 근무한다. 지금 상황에서 갑은 5일을 근무하고 있으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마지막 15번입니다. 방정식을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규칙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카르다노는 x를 요거라고 쓰고요. x 세제곱을 요거라고 쓴다고 합니다. 플러스를 p 콜론으로 쓴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P콜론에다가 4 이렇게 되고, P콜론에다가 2 는은 설명을 안 해줬지만 이거잖아요. 요거 쓴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맞죠? 정답. 그 다음에 스텝인 나옵니다. 얘를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x 세제곱이 되는 거죠. 뭐 이갈스 뭐 이게 이제 이퀄을 나타낸다고 하니까요. 네, 요거 들어가 있는 거 맞고 0까지 맞고요. 2도 맞고요. x 세제곱 맞고 4의 x 1제곱이잖아요. 예, 요렇게 위로 쓰는 것도 맞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알 수 있죠. x가 곧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기랄드 갑니다. 기랄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요. 기랄드 처음에 바로 그냥 2로 나와가지고 틀렸죠. 3이 돼야 맞죠. 디귿은 날려버리고요. 디귿 다 지워주면은 결국에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리을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해리옷은 요거를 요렇게 썼고요. 예, 곱하기 형식으로 점을 가운데 찍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리옷도 맞네요. 이 구간은 약간 쉬어가는 타임. 예, 생각보다 쉽게 답들이 구해졌습니다. 내일 16번부터 25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